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메타버스는 실패하더라도 돈이 몰리는 이상 코인은 오른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실패하더라도 메타버스는 최근 이슈죠. 하지만 이슈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몰리는 이상 어쨌든 코인은 오른다라는 건데 뭐 기술력과 상관없이 주식이 오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높은 건 아니니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iOS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니 도저히 답이 없어서 메타버스에 진출했다. 근데 우연히 비전펀드의 손정희도 샌드를 포함한 메타버스에 돈을 좀 태운 상태다. 이러니 메타버스와 NFT 코인들은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꾸면서 거의 떡상 오브 떡상을 했다. 이런 와중에 샌드박스는 손정희를 등에 업고 아디다스 쪽에 땅을 넘겨주고 메타버스에 아디다스를 땡겨오는데 성공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타겟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컸었죠. 그래서 광고주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iOS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연히 손정희의 비전펀드가 이제 이렇게 돈을 태우면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여러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샌드박스의 이 미니맵이고 이게 맵인데 여기서 일부분을 아디다스에게 떼줬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디다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로고들도 많이 보이죠. 이제 샌드박스 게임 내에서 사람들의 신발에 디자인 바이 아디다스가 붙어 다니겠네. 이제 신발 디자이너들은 리니지 장비 만들듯이 미친듯이 신발 디자인 원 없이 강제로 디자인해서 NFT 팔려 나가겠구나.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신발 디자인 해가지고 아디다스 로고 박으면 NFT로 팔려 나가겠죠.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신발들도 NFT로 팔려 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아디다스가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트윗을 했죠. 코인베이스는 유저들이 코인 거래를 안 하니까 NFT로 활로를 뚫나보다. 왜? 우리나라 거래소처럼 MM도 하고 9시 달리기도 해야 수수료 1시간에 5억씩 떨어지지. 코인베이스처럼 운영하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 과연 누가 정상일까? 앞으로 다양한 명품들이 NFT로 나와서 웹에서 인기를 끌면 실물로도 출시되는 흐름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지금 아무래도 거래소는 주 수익 모델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죠. 근데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변변치 않고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걸로 선택한 게 NFT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아디다스랑 파트너십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거래소는 뭐 MM이라고 하면 직접 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은 거래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막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기업 보유금이 거의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삼성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팩트 체크는 못 해봤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명품들이 NFT로 나와서 웹에서 인기를 끌면 실물로도 출시되는 흐름. 그러니까 이건 반대죠. 지금은 실물을 가지고 NFT를 하는데 NFT로 미리 디자인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 잘 팔리면 그걸 실물로 출시하는 좀 약간 역발상 같은 느낌이 들죠. 크리에이트, 콜렉트, 커넥트, 커밍순 이게 코인베이스에 올라온 화면입니다. 코인베이스 NFT 이렇게 떠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펫타이어 같은 걸로 친환경적인 가짜는 NFT를 한다면 역시 천조국은 바른 길 정도를 걸어 나가시는 중이다. 아 맞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도를 걷고 있다. 저거 금산분리 걸리지 않나? 코인도 금융인가? 그러니까 업비트가 실명 계좌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두나무를 통해서 우리은행의 지분을 사버렸어요. 2017년 기사입니다. 업비트가 원래 우리은행 계좌를 썼었죠. 지금은 K뱅크를 쓰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은행 계좌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명 계좌를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없게끔 약간의 꼼수를 쓰려 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카카오는 100% 걸리니까 두나무로 샀구나. 아, 이게 우리나라의 비즈니스지. 그러니까 약간 뭐 기업들 우회 상장하는 것처럼 이런 많은 꼼수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혐의, 공정위 직권수사 착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중이다라고 하네요. 남들이 NFT를 산다고 하면 우리는 플랫폼에 투자하자. 남들이 NFT 산다고 덩달아 우리도 하나쯤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플랫폼에 투자해야지. NFT 제품류는 말 그대로 이슈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의 타운하우스를 사는 꼴이라고 이야기했다.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은 수요와 공급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짱이다. 코인도 아파트 타입의 코인을 사야 한다. 그러니까 남들 산다고 너도 나도 NFT 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유행이 사그라들고 수요층이 줄어들고 없어지면 그냥 아무도 사지 않는,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지방의 타운하우스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타운하우스는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었는데 이게 매매가 안 됩니다. 타운하우스에서 살려는, 그리고 그걸 사려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타입의 코인, 수요와 공급이 많은, 너도 나도 어쨌든 언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바로바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낫다라는 거고, 물론 탑샷, 유의한 카드, 크립토키티 애들이 만든 최초의 땡땡땡 이런 거면 모르겠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넓게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중간상도 있어서 급전 처리나 떨이로 다 던질 때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 몇 년 전부터 코인을 튤립이라고 했는데 나는 우리나라의 이벤트성 NFT는 찐 튤립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애들이 만든 뭔가 상징성이 있는 걸 사는 건 괜찮은데, 코인이 튤립 버블이라고들 많이 했죠. 근데 튤립 버블은 어마어마하게 꼈다가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완전 거지들도 되고 뭐 부자도 생겼지만 엄청나게 졸지에 많은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벤트성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NFT들은 정말 튤립 버블에 있는 튤립과 유사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NFT 마켓들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모아서 키우지? 이런 게 최대의 화두이고 바이럴 예산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계속 버블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 예전에는 코인 했으면 NFT 하게 만들어서 너도 나도 NFT를 사게끔 한다 라는 거죠. 참 코인보다 오히려 좀 작업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몇 개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뭐 자전거래 하듯이 돌려버리는 거죠. 그 영화 강남 1970에 보면 땅 문서 반지 돌리기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가격을 띄우고 사람들이 혹해서 이제 너도 나도 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땅 문서를 팔거나 아니면 안 팔고 싶었던 사람도 지금은 좀 팔아야겠다 싶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땅 문서를 내가 또 뺏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플로우는 왜 이렇게 잠잠한 것일까?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소바님이 이런 사진을 올리셨는데, 다른 NFT 코인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플로우 혼자 가격이 안 오르고 계속 내리고 있어서 밖에서 혼자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플로우는 아직 상장 이후 이제 겨우 물량 정리 사이클이 한번 돈 것으로 보인다. 아래 거래량 보면 줄라이 이후 이제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 줄라이는 7월이죠. 7월 이후 사이클이 한번 돌았는데 이때 이제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쭉 가격이 올랐다가 내리고,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이긴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일봉이기 때문에 단순히 잠깐 올랐다 내렸던 게 아니라 일봉상 어떤 가격대에서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니 약간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 물량 정리와 가격 안정화가 되어가는 추세이니 호재성 이슈들을 데퍼랩스에서 풀게 될 거다. 남들은 코인베이스 상장 이야기 하지만 사실 나는 UFC 호재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지금 플로우가 탑샷을 하고 있고 NBA NFT가 탑샷이죠. 그거를 이제 UFC로 이제 넘어오는, UFC도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호재가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UFC는 도대체 언제? 초읽기 프로젝트 중 UFC를 한번 보자. 참고로 UFC 쪽은 사업 방향을 오픈한 지 대략 1년이 지났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NFT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오픈을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계속 출시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플로우 독점. 여기도 슬슬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 나오는 이유는 독점에 대한 이권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다. UFC의 경우 과거에는 거의 개싸움 수준이었는데 이게 도를 넘어서 방송 금지도 먹고 죽어가던 걸 새 주인이 냠냠해서 대중성을 키우면서 나중에 오일머니 투자까지 받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막싸움에 수위가 너무 높은,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엄청난 필터링 없는 싸움이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방송 금지도 먹고 완전 이제 없어질 뻔한 걸 다른 사람이 이제 주웠죠. 그거를 인수해서 이렇게 크게 키운 겁니다. 그리고 화제성도 뛰어나다 보니까 대박 매치가 금방금방 이루어진다. 이건 경기 장면 하나하나가 팬들이 NFT가 가능한 셈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가 둘이 붙으면 파키아오가 메이웨더한테 주먹을 꽂는데 메이웨더는 약간 아웃복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때리는 주먹을 되게 멋있게 피하는 장면,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NFT로 작품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유명한 애들이 여기로 넘어온 이유는 역시나 돈이 아주 화끈하단 말이지, 그죠? 경기 하나 뛰면은 뭐 몇십억, 뭐 몇백억짜리 경기도 있으니까 뭐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스타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충분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이제 NFT 쪽도 휩쓸면 이쪽은 투자 플러스 팬층으로 또 한 번 간판 스타들을 영입할 수 있을 듯하다. 거래소 추가 오픈, 코인베이스라던가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나는 이런 이벤트가 더 좋다. 참고로 UFC는 돈도 많이 쓰는 만큼 파트너십도 문어발로 확장시키고 있다. 라이트코인도 UFC 232 경기에서 스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속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팬층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이런 UFC 같은 데서 NFT를 만들고 사업을 키워나가야 플로우한테도 더 큰 호재다 이 말이죠. 뭐 코인베이스에 거래상이 추가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반응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더 크다. 그죠? 지금 코인베이스가 예전의 코인베이스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 그러면 정말 전 세계 코인판이 들썩들썩했던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인베이스에 더 많은 코인들이 막 상장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펌핑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역시 흥행을 못하게 되는 점점 인기가 사그러드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코인도 경기에 이렇게 링 바닥에 라이트코인을 새겨놨네요. 뭐 잠깐의 경기 장면인데 손가락으로 라이트코인을 뭔가 가리키고 있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크립토닷컴도 있고 크립토닷컴도 UFC 홈페이지에 이렇게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크립토닷컴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UFC 박혀있죠. 이 정도면 설마 아직 오픈 못하는 이유가 내가 볼 땐 얘들 플로우에 정액권처럼 통으로 맡기는 시스템이 달갑지 않은 것 같다. 플로우에서 UFC 아직도 못 내는 상황은 기술적인 문제는 제로라고 본다. 오로지 UFC 측은 경기별, 시즌별 이런 식으로 회당 조율을 원하지 않을까. 하지만 플로우는 NBA와 비슷하게 UFC의 NFT 판권을 통으로 가져오고 싶어한다. 아래는 이제 NBA 탑샷, 이제 NBA와 WNBA, 이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플로우도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재미를 봤기 때문에 UFC 또한 플로우 입장에서는 통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고 UFC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뭐 시즌이나 뭐 아니면은 뭐 경기나 이런 식으로 잘 분할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좀 유연성을 갖고 싶은 게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 같다. 2년 동안 홈페이지가 바뀐 게 구독 이메일 적는 곳에 정보보호 공지사항 넣는 게 다인 걸 보면 말이지. 뭐라도 흘러나올 만도 한데 아래 상단에 날짜 바뀌는 거 봐라. 변한 거 1도 없다. 이거 아카이브에 이제 웹사이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기간을 넣으면 그때 사이트가 어땠고 지금 사이트가 어땠고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NFT 사이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이메일 적으면 도대체 언제부터 고장난 건지 피드백조차 힘들다. 일시적인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메일을 적고 이제 사인업 누르면 이제 415 에러, HTTP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좀 줄이고 있다. 되면 좋은 거고 참 아쉽지만 플로우 화이팅이다. 참고로 나도 플로우 홀더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비즈니스 확장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긴 하죠. UFC가 워낙 큰 시장이고 경기 한 판에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정말 NFT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차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직후에는 뭐 강한 펌핑이 나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는 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뾰족뾰족 나왔던 거래량을 다 포함해도 최근에 봉하나에서 나온 거래량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순간 호재가 하나 나오면 시원하게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언제든 따뜻하게 맞아드릴게요.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자동호가, 스프레드는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캘핑 모드는 체결과 동시에 내가 설정해 놓은 값만큼 익절과 손절을 걸어주는 기능인데요. 상당히 편하겠죠.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단순히 매매를 할 때 키보드 누르면 주문 들어가고 취소하고 시장가로 청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설정해 놓은 단축키로 누르기만 하면 주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것도 시장가로 체결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자동호가 기능이나 스프레드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사용 방법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버전부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는 체험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도 오픈되어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HG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정식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에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정말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채널이 빠르게 크고 있어요.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에 많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